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칭다오다역의 석좌교수 한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국가 안보 현실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하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병법서인 삼화법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천하수흥 호전 필망이요 천하수완 망전 필요이라. 즉 나라가 아무리 융성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나라가 비록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정파 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미국의 전 국방부 중국 담당국장 조셉 보스코는 이스라엘전 다음에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북러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 잠수함 및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전수하거나 이 무기를 제공할 시 한국은 상당한 안보 위험에 직면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간 안보경제협력체제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명실공히 아태지역 내 최강의 안보 경제 블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가 안보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결성이 신냉전 체제의 도래이라는 역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쟁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이 미국에 패권 도전을 하는 양상을 두고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소위 투킬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중일 간 분쟁이 발발할 시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에 개입할 여지도 크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로 인해 동맹의 안보 딜레마 현상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그들의 전쟁이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하여 인류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양국 간 전쟁 발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허나 전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The Next War에서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더의 공작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책을 근거로 한 동영상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대와 태극기 세력이 충돌하면 북한의 간첩들이 우리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고 빌딩으로 올라가 촛불 시위대에게 사격을 하면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우리 경찰의 총을 뺏어서 경찰을 향해 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남한 내 지하 조직과 종북 좌격 분자들을 선동해서 내전을 일으킨 후 북한의 특수부대가 대한민국을 접수한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한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는 북한의 핵과
생물, 화학무기 등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는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북한에 패전하여 우리 국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은 요즘 남한에 대한 핵사용을 위협하면서 우리 계룡대 타격 훈련과 함께 남반부 영토 점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합니다. 즉 핵 이론상 상호 확증 파괴, 영어로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 합니다. 이런 전략에 의거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주장들은 언어의 유희이자 공허한 외교적 수사, 디플로마틱 레토릭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미 간 핵협의 그룹 운용이나 미국의 핵 잠함과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을 아무리 위협한들 김정은 집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거나 나토처럼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반입한 후 한미가 공동사용권 행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빅터 차는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실무적인 예비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당장 핵 보유가 힘들다면 우선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일본처럼 우리도 핵연료 재처리를 자유롭게 하여 플루토늄을 비축함으로써 잠재적 핵보유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여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등 전쟁과 평화의 군사적 개념도 모르는 무지한 정상배들은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잠꼬대 같은 오판입니다. 한편 전쟁은 군사력의 우열이 좌우하지만 그 못지않게 군의 사기와 단합된 국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요? 공론은 분열되어 여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북 강경 노선을 추구하고 야당은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그렇게 속고서도 아직도 대북 평화론에 매달리며 반일 감정만을 되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병사들 중에는 천안함 사태 시에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전쟁이 두려우니 정부가 전쟁을 하려는데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병사들의 전응신 상태로 과연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목숨 걸고 덤빌 북한군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전함 13척으로 130척의 외적들을 격퇴시키고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이순신 장군께서는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에서 부르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심장을 쏘고 산화한 안중근 의사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 했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지하에 계신 이분들께서 만약 우리 병사들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워하겠습니까? 한편 군에 가보지도 못한 관료와 명철보신의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태반인 우리 현실에서 전쟁 발발 시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을 전쟁터로 보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쟁 기미가 돌면 자기 가족 이민 수속하기에 기민한 행동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자 미국에 유학 중인 이스라엘 여대생은 떨어지기도 전에 조국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이삿짐을 쌓았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에 겁에 질려 넋두리를 하는 우리 병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올바른 전쟁관과 정세 판단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은 우리 병사들을 진충보국의 애국심으로 무장시켜 일기당천의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는 힘있는 국가만이 평화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고도의 국방력을 기르면서 힘없는 평화타령 걷어치우고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